네, 안녕하세요. 배움을 완성하는 곳 아침쌤의 에듀체리입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세요? 한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보통 침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있느냐? 질문을 해봐라 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고 낯설고 당황하고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매혹하는 영어 질문이란 책이에요. 아이들과 도서관에 갔다가 사서 추천 코너에 꽂혀있는 이 책을 발견했어요. 매혹하는 영어 질문이란 책 제목이 눈길을 확 끌었고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유용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이 책의 저자분은요,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우선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는 문장을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영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기죽지 말고 질문하고 삽시다 이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면 어떻고 또 콩글리시면 어떤가. 기죽지 말고 지금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국제사회에서 유창하게 묻고 답하고 소통하며 살 날이 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Let's ask stupid questions.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강렬하고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 사실 저 또한 이 질문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특히나 교실에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교사로서도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모르는 게 없더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 더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더 알고 싶은 지점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분명히 눈빛 속에서는 더 알고 싶고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찬데 손을 들고 이렇게 용기 있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또 내가 그 침묵을 깨고 나의 질문이 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떨쳐내고 질문을 하는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수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질문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쏟아붓는 그런 식의 교수 행위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토론식 수업이라던가 또 하브루타 수업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또한 구조화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수업의 일환이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퀘스천의 영역은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또 기괴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가는 환경에서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읽으시면 내가 반드시 좋은 질문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서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략들을 잘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몇 가지만 쏙쏙 뽑아 가셔도 용기 있는 매혹적인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책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때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than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thoug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네, 다음 동영상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다음은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 측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이지민 기자라고 장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일화를 프롤로그에서 서술을 하면서 저자는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질문은 과연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 질문의 중요성과 또 무게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위험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질문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질문은 전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든 그게 아무리 무용하고 또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질문이라도 중요한 것이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제 생각과 반대로 행동은 참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상대방의 피드백을 제가 살피게 되는데요. 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본다거나 아니면 내 질문이 막상 상황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어색한 상황에 몇 번 놓이게 되면 질문을 좀 주저하게 되고 또 제 위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 어른, 또 부모라는 역할이 점점 생겨나면서 제가 내뱉는 이 질문의 무게와 또 책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질문을 할 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잘 다듬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책에서 핵심 문장 하나를 소개하는 게 있는데요. Questions put you in control. 질문을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된다. 질문은 당신을 지배하는 입장에 놓이게 한다. 또 강력한 문장인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권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식의 전달 방향이 좀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들은 보통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보통 질문을 받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또 회사에서는 상사들이 보통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까지 해야 하는 그 일 다 했니? 아니면 회의를 할 때라도 상사들은 꼭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겠어? 의견을 한 가지씩 내봐. 그렇게 상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내 의견을 말하고 또 그 의견이 가치가 있고 또 반영이 될 때 내가 팀원으로서 또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영향력을 점점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질문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위에 놓이는 게임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내가 질문을 통해서 점점 강인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세상은 약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피치 메이커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미 기득권층 그리고 사회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질문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고요. 또 사실상 질문을 하는 위치에 놓이는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질문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니까 점점 더 좋은 질문, 매력적인 질문, 정확하고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권력을,
그것이 우리의 힘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혹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전략은요, think를 like로 바꾸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라고 묻지 않고 What do you like about it? 이라고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너 어떤 점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좋다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던지는 그 질문, 그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은 좋은 점만 찾아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고 당신과 나의 대화는 점점 더 좋은 점만 찾아서 선순환의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의 목적을 알고 하라입니다. 전 이것을 질문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라 라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뭔가 물어는 보는데 물어보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럴 때는 내 머릿속에서 나의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확률이 높은데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어떤 질문을 할지 소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간혹 현학적인 말들로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로 미사여구를 좀 섞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듯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체 무슨 말을 묻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시사 토론 장면에서 굉장히 질문을 잘하시는 그런 패널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질문이 명쾌하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도 말도 명쾌하고 목적에 맞는 것일수록, 그러니까 길지 않고 관역에 제대로 꽂히는 것일수록 좋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물어보면 답변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팁은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라입니다. 제가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참고하는 책들에서도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장을 단문으로 쓰라.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를 쓰지 말고 문장을 짧게 끊어서 쓰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점점 명료해지고 글도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담백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난다라는 뜻인데요. 저자도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씩의 질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팁은요. 질문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하라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다섯 번째 팁이 또 필요합니다. 이 다섯 번째 팁은요. 질문하기 전에 연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명쾌한 말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그냥 모른다고 막 던질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고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소개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저자분은 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어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거래하고자 하는 그 물건과 그 상품에 대해서 해박한 온갖 정보를 다 모아야만 한다. 중고차를 사줄 일이 생겼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중고차 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고차 딜러들이 사용하는 표현까지 공부해서 현장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떼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시는 용어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도매업을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옷을 많이 판매해도 되겠다. 혹은 이 사람은 그냥 일반 구매자니까 옷을 판매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업자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처럼 보이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 용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나의 질문 수준을 높여주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핵심이 되기도 하죠. 네. 오늘은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 매혹적인 영어 질문이라는 좋은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말을 굉장히 빙빙 애둘러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성장 배경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 성격이 조심성이 높고 또 상대방에게 비난을 들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또 불안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의식적으로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나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애둘러서 빙빙 이야기할 때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하는 태도보다는 말하기에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내용이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인상도 좋아진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빙빙 둘러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것은 제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은 루드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오히려 상대방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고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좋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몇 가지 팁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시면서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매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그런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의 학생들이 조금 더 권력을, 조금 더 힘을 가지는 멋진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굿바이.